안녕하세요. 자, 또다시 이 컨텐츠로 인사드립니다. 제가요, 유튜브를 하면서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해봤거든요. 제가 또 쭉 지켜보니까 제 성향이 요런 거 저런 거 이렇게 한 번씩 해보는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진득하니 뭐 하나 쭉 이렇게 하지를 않고 말이죠. 근데 또 그러다가 제가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진짜 그거 하나만 팝니다. 음, 제일 마음에 드는 컨텐츠가 뭐가 될지 좀 더 지켜보려고 합니다. 예. 근데 제가 이거를 일전에 한번 해봤잖아요. 근데 어,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제가 제 영상을 계속 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 참. 이거 지금은 2025년 12월 20일 아침 5시 58분입니다. 침대에 아직 누워 있고요. 오랜만에 꿀잠을 자고 나니까 이 수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더라고요. 좀 기록에 남기고 싶었습니다. 수면, 잠. 이 주제가요. 굉장히 흥미롭게 또 관심 있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음, 왜냐하면 저는요 원래 태생이 잠을 되게 잘 자는 사람이었어요. 늘 통잠. 진짜 한번 자면 잠에 들면 웬만하면 안 깨고 통잠을 자고 아주 개운하게 일어나는 그런 분류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항암 치료하고 이제 암 치료를 시작한 다음부터 그거를 제가 잃어버렸어요. 음, 진짜 옛날에는 통잠을 잘 자서 뭐 통잠을 자면 5시간만 자도 굉장히 이렇게 개운하거든요. 그래서 막 새벽 5시에도 그냥 알람 없이 일어나고 새벽 6시에도 알람 없이 일어나고 물론 그렇게 된 거는 또 간헐적 단식을 제가 병행하면서 그렇게 아침에 기분 좋게 아주 산뜻하게 그렇게 이제 좋은 에너지를 갖고 깨고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항암을 시작한 다음부터, 그러니까 암 치료를 시작한 다음부터 그거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능력을. 그래서 굉장히 속상했었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수면은 보약이에요. 진짜로. 어제도 친구랑 이제 문자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기분이 좋지 않거나 아니면 몸이 좀 보통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기분이 좋지 않거든요. 그게 같이 있어요. 뭐, 몸 컨디션은 너무 좋은데 기분이 나쁜 경우도 있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몸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따라서 기분도 좋아지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또 기분이 좋지 않으면서 또 온갖 부정적인 생각의 모드로 또 바뀌면서 짜증도 나고 뭐 슬프기도 하고 아니면 아예 그냥 또 이제 컨디션이 안 좋으면 아예 무기력해서 이제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이런저런 그런 상태가 되잖아요. 근데 잠을 잘 자고 일어나면 요게 진짜 거짓말처럼 리셋이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왜 그러냐 또 더 깊이 들어가서 나중에 이제 찾아보고 살펴보고 하면 이 몸이 저희가 자는 동안에 이곳저곳을 다 수리를 합니다. 그 수리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찾아보세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통 의사 선생님들은 항상 이제 뭐 정신적인 어떤 문제가 있거나 신체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한테 되도록이면 많이 자라고 하죠. 그래서 또 너무 많이 자는 건 또 좋지 않습니다. 보통 10시에 잠이 들어서 그러니까 보통 저녁 10시, 밤 10시, 새벽 2시, 이 시간에는 무조건 잠들어 있어야 합니다. 그 시간이 피크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이제 우리 몸을 고치는 시간이에요.
각종 호르몬, 필요한 호르몬들이 막 나와서 뭐 필요한 곳에 아주 자세한 거는 얘기 안 할게요. 제가 또 의사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또 제가 거기에 해박한 또 지식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으니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만 이렇게 설명을 드리자면 그렇다고 합니다. 필요한 호르몬과 어떤 것들이 그때 나와서 그때 고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물론 그 시간에 잠을 못 잤다고 하더라도 잠을 잘 수 있다면 저녁 밤에 낮이 아니고 밤에 잠을 잘 수 있다면 이제 잠을 푹 잘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우리 몸에 좋다고 합니다. 예, 물론 그거는 뭐 누가 얘기해주지 않아도 본인이 느낍니다. 저 봐요. 지금 완전 꿀잠 자고 일어나니까 기분이 엄청 지금 너무 좋고 몸이 엄청 개운한 거 있죠. 제가 어저께 좀 피곤했거든요. 피곤했고 그리고 좀 이제 좀 근육통도 좀 있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싹 사라졌어요. 일단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이제 그 스키를 타고 이제 몸이 많이 피곤한 가운데 있었지만 잘 먹었어요. 일단 돌아와서. 그러니까 잠만 잘 잔다고 또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또 여러 가지 또 있습니다. 보조로 이렇게 해줄게. 잘 먹었어요. 일단 어저께 저녁에. 근데 잘 먹는다는 게 뭐냐면 뭐 과식을 하거나 뭐 그러는 게 아니라요. 내 몸에 필요한 영양소들 있죠. 그거를 좀 챙겨서 먹었습니다. 제가 좀 피곤하다 싶으면 좀 생각해서 먹는 게 비타민 C.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근육을 많이 써고 막 운동을 좀 격렬하게 했다. 그러면 꼭 생각해서 먹는 게 단백질.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야채나 뭐 이런 거 이렇게 먹습니다. 그 다음에 웬만하면은 좋은 기름이 들어가 있는 음식을 먹으려고 노력해요. 예전에는 음식에 그렇게까지 까다롭게 그러지 않았는데 지금은 되도록이면 좋은 기름을 먹으려고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제가 뭘 먹었냐, 잠 얘기하다가, 왜냐면 이게 잠과 그 수면의 질, 또 잠의 질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부분이라서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어제 뭘 먹었냐, 여기 저는 그냥 고기를 이제 만약에 먹게 되면 좀 좋은 질의 고기를 먹고 싶어서 이게 진짜 신선하다. 그러니까 제가 잘 가는 정육점의 고기가 아니면 좀 잘 못 사요. 아니면 누가 이제 이게 검증된 곳이 아니면은 좀 잘 안 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원래. 근데 이제 뭐 때에 따라서 제가 그거를 좀 바꾸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 슈퍼마켓이 작은 슈퍼마켓이라서 여기 있는 이 동네에 그래서 고기의 질이 좀 제가 이렇게 믿고 사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딱 상태를 보면 알거든요. 눈으로. 그거는 또 그거 너무 깊이 들어가면 얘기가 또 그쪽으로 빠지니까 아무튼 그래서 그럼 단백질을 뭘로 공급을 받지? 이러고서는 생각하다가 냉동 생선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좋아하는 냉동 열기를 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냉동 열기를 사자 해서 냉동 열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아시죠? 냉동식품 건강하게 해동하는 뭐 무조건 냉장고에서 해동을 해야 합니다. 이거를 뭐 물을 떠가지고 그 물에다가 이렇게 해동을 시키거나 아니면 그냥 상온에다 해동을 시키면은 큰일은 아니지만 유해한 그런 박테리아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 레스토랑에서 일할 때 셰프님한테 제가 배운 거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정보를 찾아보니까 진짜 그렇다고 해요. 냉동식품을 안전하게 해동하는 방법은 먹기 전날 또는 한 대여섯 시간 전에 이제 냉장실에 넣어서 그렇게 천천히 해동을 시켜야 합니다.
그건 그렇고요.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해동시켜 놓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구웠고, 저기 아주 좋은 이제 올리브 기름에다가 이렇게 구웠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현미쌀이 진짜 좋거든요. 혹시 이제 변비로 고민하시는 분이 있거나 좀 대장 활동이 좋지 않다 이러면 무조건 현미랑 백미랑 섞어서 그렇게 해서 밥을 좀 해보세요. 그러면 그 문제가 사라집니다. 아무튼 그래서 현미랑 백미랑 해가지고 해놓은 밥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그게 좀 남아 있었던 걸 제가 냉장고에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날씨가 추운 데서 좀 활동을 하다가 왔으니까 그거를 이제 따뜻하게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야채죽을 만들었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저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죽이 맛있더라고요. 일단은 그래서 그 현미쌀이랑 백미로 만든 그 식었던 밥을 야채죽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뭘 넣고 야채죽을 만드냐? 브로콜리, 당근, 파, 그리고 또 뭐 넣었더라? 브로콜리, 당근, 파 요렇게만 넣었네요, 어저께. 왜냐? 그게 냉장고에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브로콜리랑 당근이랑 파 요걸 너무 좋아해요. 맛있어요. 맛있고 건강에도 좋아요. 그래서 그거를 아주 잘게 이렇게 저기 썰어가지고 그렇게 넣어가지고 이제 야채죽을 끓였습니다. 이 야채죽을 이제 끓인 다음에 토핑을요, 김을 이렇게 해가지고 잘라가지고 또 잔뜩 넣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참기름 돌려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열기 적당하게 구운 거랑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먹었습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먹었는데 뭔가 몸에 이렇게 갑자기 열이 좀 훅 나면서 감기가 올 것 같은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이게 체온이 갑자기 올라가면 왜 그러냐? 이게 이제 몸을 고치려고 그 몸에 들어온 유해한 세포를 이제 죽이기 위해서 면역 활동을 하기 제일 좋은 게 체온이 좀 올라간 상태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면역 세포가 활동하기 좋은 환경이 체온이 살짝 올라간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몸이 좋지 않으면 이 몸이 자동적으로 체온을 살짝 올리는 겁니다. 그 유해한 어떤 균과 싸우기 위해서. 그래서 체온이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몸이 지속적으로 계속 싸우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지속적으로 싸우고 있을 때, 뭐 그것도 또 너무 또 급히 또 그쪽으로 또 삼초포로 빠지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딱 기분에 이거 감기 올 것 같은데, 제가 감기가 잘 안 걸리지만 감기가 왜 안 걸리냐? 또 제가 미연에 항상 이런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이거 좀 내버려두면 감기 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바로 시행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비타민 C 섭취. 그래서 따뜻한 물 엄청 많이 마시고, 그래서 비타민 C를 섭취를 하려고 레몬을 또 사다 놓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레몬 한 개 반 개를 쭉 짜가지고 이제 물에다가 섞어가지고, 따뜻한 물도 좋은데 저는 어저께 그 차를 엄청 스키장에서 많이 마셨기 때문에 그냥 물이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냥 물에다가 이제 섞어가지고 2잔을 마셨어요. 2잔을 마시고 소화가 다 이제 잘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소화가 잘 된 상태라면은, 그러니까 저는 보통 이른 저녁 6시 정도쯤에 먹거든요. 6시 정도에 먹고 잠을 한 10시쯤에 들었습니다. 예. 바로 먹고 자면 안 돼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고 일어났더니 감기 기운이 없어졌고요. 어저께 있었던 감기 기운이. 지금 몸이 너무 상태가 아주 개운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사실 그 치료 시작하면서 통잠을 잘 못 잤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통잠을 잘 때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게 언제냐? 몸을 아주 피곤하게 움직인 날이요. 진짜 정직합니다. 몸을 좀 피곤하게 움직인 날이
잠을 잘 자는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여기 스키장에서 엄청 몸을 격렬하게 쓰고 있잖아요. 뭐 그래도 욕심 안 부리고 쉬엄쉬엄 타는 거거든요. 제가 옛날처럼 욕심 부렸으면 진짜 개장 시간 첫 시간 타임부터 마감 시간까지 아마 끊임없이 탔을 거예요. 제가 욕심이 좀 많은 사람이라서. 근데 제가 지금 현재 상황을 알기 때문에 무리하면 안 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타보고 싶었던 슬로프 그냥 한 번, 두 번 타는 거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저께 엄청 격렬하게 운동을 했잖아요. 그게 또 한몫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제 산을 제가 그렇게 다녔잖아요. 제가 산을 엄청 다니고 또 여기는 또 벨기에 살 때는 또 산이 없으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또 달리기를 또 하고 했었거든요. 그렇게 몸을 움직이고 난 날은 아주 어김없이 잠을 잘 자곤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그래서 이제 좀 몸을 좀 많이 움직여서 몸을 좀 피곤하게 할 것. 또 그것을 언제? 되도록이면 오전에 해가 있을 때. 그러면 좋잖아요. 그러면 비타민 D도 받고 그러면서 할 수 있고, 만약에 이제 우리가 뭐 운동을 하고 싶어도 또 직장을 다녀야 되고 또 이래서 바쁘고 이러면 또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뭐 어느 시간이라도 몸을 좀 이렇게 운동을 좀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이렇게 만들어 놓으셔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뭐 출근하는 시간이 좀 이렇게 플렉서블하고 또 아니면 재택근무를 할 수 있고 뭐 이런 상황이라면 오전에 일찍 일어나서 그렇게 운동을 하면은 아침해를 받으면서 운동을 하면 너무 좋다. 이게 확실히 잠을 푹 자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 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해를 보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 비타민 D만 섭취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또 나오는 멜라토닌 성분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잠을 자는데 굉장히 도움을 줍니다. 예. 그래서 요거가 이제 아무튼 그래서 해를 많이 본 사람들도 잠을 잘 잘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고 그래서 제가 또 뭐 자세하게 또 얘기를 또 드리진 않겠고 그렇습니다. 해를 봐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두 가지가 첫째는 이제 비타민 D 섭취, 그다음에 둘째는 멜라토닌. 이제 그게 이제 자연적으로 섭취가 안 되면 또 그거를 이제 보조적으로 이렇게 도와주는 식품들이 또 있긴 해요. 근데 제가 그거는 제가 직접 해보지 않은 거니까 말씀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이거 진짜 중요해요. 저는 지금 현재 제가 늘 쓰는 베개를 갖고 와서 쓰고 있어요. 이 베개가 엄청 중요합니다. 베개. 이 잠을 자는 포지션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베개, 그 다음에 침대를 사용하시면 침대, 뭐 침구,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또 내가 잠을 잘 때 이 방 안에 햇빛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잠을 푹 자고 싶은데 중간에 햇빛이 들어온다 그러면 깨거든요. 이 몸이 깨요. 귀신같이 알아서 몸이 이제 햇빛을 조금이라도 느끼면 깹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잠을 좀 푹 자야 되는 그런 상황을 푹 자야 되고 싶다. 그러면 내가 자고 있는 방이 아주 충분히 이렇게 어둡게 있을 수 있는가, 요거를 좀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럴 수 없다면 암막 커튼이나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해서 빛이 들어오지 않게 내가 잠자는 동안에, 그럼 내가 일어나면 암막 커튼을 딱 이렇게 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베개, 이게 내가 내 몸이 어떤 자세가, 내 몸이 아주 편안한 자세로 자야 되잖아요. 그렇게 편안한 자세로 잘 수 있게끔 도와주는 베개들이 있어요. 저도 그 베개를 찾는데 돈을 좀 썼어요.
이 베개를 샀는 사람들이 좋다 해서 이 베개를 사고 높이도 이게 적당하다 해서 이 베개를 샀는데 안 맞아서 또 못 쓰고 또 못 쓰고 뭐 그랬는데 제가 나중에는 결과론적으로 이거는 뭐 리뷰를 뭐 듣고 하고 할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체험해보고 이렇게 해서 사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가게가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 가게를 수소문을 해서 가서 이제 직접 이렇게 누워보고 또 그 가게에 좋았던 점이 베개를 대여를 해주는 거예요. 베개를 대여를 해줘요. 그래서 베개를 이제 내가 트라이 해보고 싶은 거 그거를 몇 개 매장에서 일단 시도를 해보고 매장에서 잠깐 또 써보는 거랑 집에서 또 쓰는 거랑 또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집에 가져가서 이렇게 써볼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고마운 가게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찾았습니다. 제 인생 베개. 그래서 저 여행 다닐 때도 이거 꼭 들고 다닙니다. 왜냐? 잠을 잘 자야 여행을 또 잘 할 수 있으니까요. 뭐 여행을 위해서만도 아니라 그냥 제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베개를 좋은 걸 사실 이거 저 얼마 줬냐면요. 16만 원 줬어요. 하지만 저 이거 얼만큼 쓰냐? 계속 쓰잖아요. 지금 거의 지금 몇 년째 엄청 잘 쓰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그 돈을 여기다 투자를 안 했으면 저는 저의 수면의 질이 많이 떨어졌겠고 또 잠을 제가 잘 자는데 도움이 되지 않지 않았을까요? 제가 항암 받을 때도 이 비계를 썼습니다. 한국에도 이거 가져갔었어요. 그 베개가 이렇게 그 가방에 잘 들어가는 소재라서 그래서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내가 덮는 이불. 내가 덮는 이불이 내 체온을 이렇게 너무 덥거나 춥거나 하지 않게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그런 이불인지도 또 이 촉감이 내가 좋아하는 촉감인지도 그거를 해가지고서는 선택을 해야 되고요. 특히 또 중요한 게 저희들이 눕는 그 침대 있죠. 와, 여기 지금 숙소에 있는 이 침대가 진짜 매트리스가 진짜 끝장납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매트리스도 조금 투자하셔서 좋은 매트리스를 구입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잠을 잘 잘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저의 경우에는요, 제가 잠을 잘 때 보통 아무것도 그 속옷을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뭐 브라자나 이런 거는 뭐 안 하죠 원래. 속옷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입지 않습니다. 그리고 촉감이 아주 좋은 이불을 씁니다. 이게 왜 뭐 잠옷이나 이런 걸 입지 않느냐? 그것을 입으면요 이렇게 배겨요 몸에. 그리고 그것을 한번 그렇게 입지 않고 한번 자보세요. 어떤 느낌인지 느껴보세요. 그리고 그게 훨씬 편합니다. 아무리 뭐 재질이 좋고 보드랍고 뭐 이런 잠옷이라고 해도 백입니다. 그리고 신경이 쓰이고요. 그리고 또 피부가 이제 좀 더 이렇게 편안하게 쉴 수 있잖아요. 그런 이유에서 그렇고, 뭐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는 건 좋을 것 같고, 이 블랭킷도 진짜 중요합니다. 이 체온을 아주 일정하게 잘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블랭킷인지요. 또 나아가서 저희가 조절해 줄 수 있으면 좋은 게 뭐냐면 습도와 온도. 네, 습도와 온도를 아주 일정하게 잘 유지시켜 줄 수 있는지 사실은요, 이 방 안의 온도가 너무 더우면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건 또 체질상 다를 수도 있으니까 요 부분은 제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경우는요, 방 안의 방 안의 온도가 너무 뜨겁지 않아야 해요. 방 안의 온도는 너무 뜨겁지 않아야 되고, 제가 쓰고 있는 블랭킷은 따뜻해야 됩니다. 제 체온을 잘 유지시켜주는 그런 종류의 그런 재질이 있죠. 그런 재질이 있어요. 이거를 따뜻하게 그러니까 오리털이라는 거 미안하네요. 또 오리털 거위털 아무튼 그런 재질의
죄송하지만 그런 재질의 그런 게 들어가 있는 그런 이불이 되게 따뜻하게 체온을 잘 유지시켜 주거든요. 가볍고. 하, 미안하네요, 또 갑자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살짝 방 안의 온도는 살짝 내려주고, 그 다음에 이불은 체온을 적정 온도로 계속 따뜻하게 잘 유지시켜주는 그런 거. 그 다음에 습도는 또 정확하게 몇 프로가 좋다. 50이었나 60이었나 그건 제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그 온도계가 없거든요. 집에는 습도계가 있어요. 그래서 습도랑 온도를 담당하는 사람은 남편이라서 제가 막 몇 프로다 이거를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저희 집에 잠자는 곳의 수면 습도 온도는 여기보다는 좀 더 낮아요. 항상 18 19 이렇게 유지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습도는 제가 알기로는 58이었나 60이었나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한번 찾아보세요. 그 적정한 습도가 있거든요. 상쾌하다고 느끼는 습도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딱 보니까 여기는 집안을 좀 따뜻하게 이렇게 유지를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따뜻해서 좋은데 잠을 잘 자기에는 그랬는데 뭐 다행히 침실은 또 그렇게 덥진 않습니다. 저녁에는 좀 꺼두시나 봐요. 그래서 좀 밤에는 좀 온도가 좀 내려왔었거든요. 방의 온도가 다행히도. 근데 이제 평상시에는 좀 따뜻하게 이렇게 온 사방을 이렇게 따뜻하게 해놓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공기가 좀 건조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를 했냐. 딱 느끼기에 건조하다. 이게 건조하면 올 수 있는 게 감기거든요. 이게 감기가 오기 좋은 그런 환경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적정한 습도가 있으면 감기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목감기. 그래가지고 제가 빨래를 널어놨습니다. 빨래를 제 침실에 널어놨어요. 그래서 아주 딱 적당한 습도입니다. 이 목이 느끼거든요. 제 목이. 이게 너무 건조하면 기침이 이렇게 살살 이렇게 나올랑 말랑하는 그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느낌이 있길래 제가 어저께 감기 기운이 올 것 같은 느낌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저께 또 이제 운동을 한 옷이 있었고 운동복이 있고 또 땀을 흘리고 그랬던 게 있었기 때문에 빨아야 될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빨래를 또 해가지고 또 옆에 널어놨습니다. 예. 자, 요렇게 마무리를 할까요? 그러니까 다시 딱 정리를 하자면 좋은 수면에 도움이 되는 거는 일단 잘 먹었어야 됐다. 잘 먹었어야 됐다. 잘 챙겨 먹었어야 됐다. 그 다음에 둘째. 뭐였죠? 내가 이렇다니까요. 제가 이게 좀 치료 시작하고 난 다음부터 이게 바로바로 생각이 안 나는 그런 머리가 되었어요.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죠. 기억고 생각을 해내야 됩니다. 제가 어떤 순서로 이야기를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일단 잘 먹었었어야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수면 베개 뭐 아니면은 쓰는 담요 그 다음에 침대 요것이 이제 나한테 편안함을 주는 그런 소재나 이런 것들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방 안에 햇빛이 들어오면 안 된다. 잠을 자는 동안에 햇빛을 차단을 시켜야 된다. 그 다음에 가능하다면 온도와 습도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운동을 하거나 이제 몸을 충분히 움직여서 몸이 좀 피로한 상태에 잠이 들어야 된다. 요거였습니다. 기억은 다 해냈네요. 다행히도. 그렇습니다. 요렇게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외에는 성격적인 부분도 있잖아요. 뭐 근심이 많아서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워요. 제가 성격이 좀 원래 진짜 걱정거리가 많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좀 잠을 잘 자는 편이라서
몰라요. 그냥, 일단 자자. 잠자는 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를 해보시면 아마 몸이 피곤하잖아요. 그러면 그 걱정할 그게 안 될걸요? 몸이 너무 피곤해서? 그러니까 내가, 걱정거리가 유독 많아서 잠을 못 자는 사람이다. 그러면 진짜 몸을 피곤하게 하는데 집중해보세요. 근데 난 운동을 또 싫어요. 이러면은, 그럼 어떡해요? 아니, 해결을 해야 되면은 해결을 위한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게 해결은 하고 싶은데 해결을 위한 뭔가를 하지 않는다? 이거는요, 말이 맞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잔말 말고 하세요. 저 아시죠? 독재자. 하세요! 아시죠? 저 오지라퍼. 말은 이렇게 하고요. 항상 또 생각하는 거는 각자 알아서 하세요. 각자 알아서. 저는 그냥 제가 너무 꿀잠을 오랜만에 잘 자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런 팁이 있으니까 잠을 자기 어려운 분들, 잠을 잘 못 자서 너무 피곤하고 또 컨디션이 좋지 않은 분들, 또 이제 회복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언제나 권유해서 끝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오늘도 모두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또 열심히 살아내시고 또 그때그때 느낄 수 있는 소소한 행복들을 놓치지 마시고 보내시길 또 멀리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안녕!